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소식 전달 드릴 때는 항상 신나버리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날짜, 그리고 당장 일요일날 방영될 미우새까지 사실 우리에게는 우울한 소식보다 신나는 소식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달드렸던 내용이죠. 자, 조기축구팀 합숙하는 임영웅, 축구선수가 된 느낌, 영웅시대분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임영웅님이 이 합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시청하셨을 텐데, 임영웅님이 영상에서 했던 팩트들이 몇 개 있어요. 확실히 몸이 좀 건강해진 느낌이다. 몇몇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임영웅님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너무 축구를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거 임영웅님이 체력 관리도 잘 안 되고 너무 몸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염려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직접 이렇게 실제 팩트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몸이 좀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 이게 팩트가 아닐까 싶어요. 임영웅님이 자기에게 뭔가 해가 되거나 부담되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저는 누가 시켜도 하지 않을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임영웅님 역시 제 자신도 축구선수가 된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했었죠.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축구 사랑에 대해서 말년 호빙요님 역시 축구만한 취미가 사실 없다. 남자 연예인한테 그만한 건전하고 남자답고 그런 취미 생활이 없다. 그런데 팩트 아니겠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자, 요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경찰관까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입니다. 돈 스파이크는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최근 UIC도 있고, 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는요,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 연예부 쪽에 좀 지인이 한 명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히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술 또는 원정 도박 또는 이런 사태 대부분의 유혹에 노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을 보세요. 지금 가수인지 선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축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건전한 취미 생활입니까? 대부분의 영웅시대 분들은 이 축구를 사랑하는 임영웅님을 보고 아유, 너무 건강한 취미라서 보기 좋다라고 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어머님의 마음으로, 할머님의 마음으로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실한 팩트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임영웅님이 땀을 좀 뻘뻘 흘리기도 하고 축구할 때 워낙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유, 저거 몸에 무리 갈 정도로 하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현실은 임영웅님에게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취미 생활이다. 저런 에너지를 발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이런 연예인들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심지어 경찰관들도 몰래 이렇게 뒤에서 행동을 하다가 걸리는 사례가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싶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도 청정하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는 저런 사태인데 연예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달라도 아주 남다르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에 대한 출연 기대가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 파악하라라는 일침에 대한 이야기도 임영웅님이 미우새에서 밝히겠다라고 했죠. 심쿵 반존대 특급 팬서비스. 임영웅님은요, 저런 문제를 일으킬 시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만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기 노래 만들고 취미생활인 축구를 더 열심히 하고 나아가서는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만 쪼개서 하기에도 어떻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슈퍼스타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례를 만들고 나아가 본받을 수 있는 멘토로서의 그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임영웅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2장에 180만원.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 암표팔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인터파크 티켓 측에서도 또 소속사 측에서도 이런 암표팔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번 쭉 읽어드리면 1분 만에 공연표가 매진됐다. 제가 8분 만에 전표 매진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1분 만에 매진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임영웅님의 암표 호가는 정상가의 수십 배, 한 장에 30만원에서 60만원, 비싸게는 VIP석 2장에 13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 또는 180만원까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임영웅님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는요, 이 암표에 대하여 강력 대응을 예고했죠. 매크로, 그러니까 반복 작업이 가능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예매와 암표를 적발하는 즉시 강제 취소하겠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건들에 대하여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고나라나 여러 사이트를 가보면 임영웅님의 티켓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나라 검색해서요, 그냥 임영웅 콘서트라고만 검색을 해도 엄청 올라옵니다. 네, 오늘도 엄청 올라왔어요. 전혀 지금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안 하는 거. 우리가 구매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티켓을 다 환불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뭐 한 3만원 붙었으니까, 한 10만원 붙었으니까 이 정도는 살만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런 걸 사주지 않아야 웃돈 붙는 문화가 사라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신발 프리미엄 구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신발도 결국 그 리셀 사서 대파는 이 행위가 유행이 되면서 그걸로 전문 업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가져가는 한 해 수익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해요. 그런데 사실 콘서트만큼은 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도 한 1, 2만원 정도 붙은 건 괜찮지 않을까요? 영웅시대 분들 간의 거래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인들 있죠? 이들 사이에 일반인인지 업자인지 우리가 분간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구매를 한다면 이거 찐팬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구매하시지 않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게 우리 아티스트에게 1도 도움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죠. 만약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이렇게 구매한 사람들이 콘서트 당일날까지 판매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거 다 환불 조치하면 임영웅님의 콘서트 좌석 비는 거 아니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구매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런 걸 한 장, 두 장 구매를 해주다 보면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사회 구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 사람들이 많아지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앞으로 3회차, 4회차, 3집, 4집, 5집 활동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단적인 예로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나 조용필 선생님의 콘서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팔려나가죠? 똑같아요. 임영웅님이 10년, 20년 됐을 때도 우리가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큼은 이거 내가 되팔려고 구매해봤는데 안 팔리더라. 정가 양도밖에 안 되더라. 정가에 팔아서 한 푼도 안 남는데 이거 되팔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신발, 옷 이런 프리미엄이 붙는 문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자, 샤넬, 뭐 샤테크
이런 이야기가 돈 적이 있어요. 근데 보이십니까? 사테크라는 신규화가 생길 만큼 이 리셀 문화가 굉장히 커졌었다. 근데 저 돈 많아도 샤넬 안 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오픈런이라고 해서 샤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찐부자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픈런을 해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안 사겠다. 샤넬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전부 다 저거 구매해서 되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되팔이들만이 저 가방을 사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돈이 있고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팔려고 서 있는 알바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구매도요. 제가 찾아보면 콘서트 구매 대행이라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겁니다. 만약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 샤넬처럼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 정가 양도 이외에는 절대로 단 한 장도 구매해 주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만약 구매할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스스로 생각을 다시 잘 정리하셔서 꼭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임영웅님의 콘서트, 임영웅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확고하게 더 보존해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이런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임영웅이 몸을 갈아서 객석을 늘린 이유. 몸을 갈아서 객석을 늘렸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임영웅의 서울 공연이 벌써부터 충격을 안겼다. 370만 트래픽이 몰리며 1분 만에 매진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임영웅님이 자리를 늘리기 위해 360도 개방형 무대를 만들자고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한쪽이 무대로 가득 차는 일반 공연 형태에 비해 전 객석을 모두 쓸 수 있는 360도 개방형 무대일 때 관객을 훨씬 많이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5,000석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임영웅님은 무려 6일 공연이라는 놀라운 아이디어까지 냈는데요. 케이스포동 공연은 보통 3일 정도 하는데 360도 무대로 횟수까지 2배로 늘린 겁니다. 그렇게 객석을 쥐어짜서 9만석 가까이를 확보했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매진이 돼버린 거죠. 미국에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3월부터 진행한 에라스 투어 경제 효과를 일컫는데요. 공연을 할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집결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 8월에 베트남에서 초대형 스타디움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공연도 대성공적이었는데 그에 따라 막대한 경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이번에 무려 6번이나 공연을 하고 무대를 360도로 개방형으로 만들면서 이 관객석을 쥐어짜듯이 늘린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절박했냐? 임영웅님이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팬분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연을 보겠다라는 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변칙적으로라도 객석을 늘린 건데 그 대가가 좀 혹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가로 임영웅은 그야말로 몸을 갈아 넣어야만 한다. 사실 3회 공연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무려 6회나 공연을 하면 그 체력 소모는 아주 극심할 것이다. 무대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360도 개방형이라 공연하기는 더욱 까다롭다. 공연의 질을 높이기도 쉽지 않다. 임영웅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 왜냐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현재 수리 중이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훼손 때문에 공연 대관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척돔은 야구 경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편하게 쓸 수도 없죠. 또 부실한 음향과 가파른 경사 때문에 악명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임영웅님 같은 탑스타가 공연할 곳이 한국에는 없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겁니다.
초대형 공연을 진행하는 테일러 스위프트만 봐도 최근 월드 투어에서 한국은 빼버렸다라고 해요. 초대형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형돔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K-POP 스타들이 일본 공연을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해요. 일본 아레나 같은 경우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정말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한국이 되려면 이런 초대형 공연장이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칼럼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느냐, 임영웅 파워 이 정도? 120억 어치 순식간에 팔렸다. 와, 120억 원 어치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티켓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이번 공연의 가용 좌석은 14,000석, 무려 6회차가 동시에 오픈됐지만 빠르게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이 VIP석, SR석, R석 등을 계산해 보면 총 6회 공연 티켓값만 1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표가 없어서 못 산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마무시한 티켓 파워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서울 콘서트 티켓팅 한 번만으로 해냈는데 아직 4번이나 공연이 남아있죠? 와, 이번 공연으로 도대체 CJ ENM은 얼마의 돈을 버는 겁니까? 대축제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CJ ENM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했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공연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남기게 생겼습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는 어마무시하다라는 말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시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 끌어안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소시도 아마 그런 기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 피켓팅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큰 낙담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저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임영웅. 자, 129주 연속 1위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임영웅님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집계된 9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42만 6,628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을 보면 26만 표이니까 이 둘 사이의 득표량이 거의 20만 표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대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번 1위를 하게 되면 130주 연속 1위니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우리 히어로가 세워버리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콘서트 피켓팅, 우리만 실패하고 우리만 표를 못 가진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니었다. 자, 실감한 슈퍼파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보니까 임영웅 나왔다. 필자, 기자 역시 이날 티켓팅, 아니 소위 피켓팅에 참여했지만 스마트폰과 노트북 두 가지 트랙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했다라고 해요. 앞서 여러 차례 임영웅의 공연 티켓팅에 실패했던 탓이다. 그러면서 이미 서버가 7시 50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이샤브는 피켓팅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와, 10월 28일 공연표 2장을 구했다라고 해요. 올해 가장 뿌듯한 손간을 꼽으라면 5손가락 안에 드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소시 주변에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구할 수 없냐라는 분들의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소씨가 아들인데 그래도 좀 구할 수 있지 않냐. 네, 무능한 아들입니다. 이걸 저도 구하지 못해서 어머니는커녕 저도 못 가게 생겼는데 말이죠. 자, 그만큼 거의 뭐 복불복 운 때문이 아니었나. 이 기자분은 대기자 수가 1,900명대였대요. 기가 막히게 접속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티켓이 구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화가 난다. 이거 자랑하려고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와, 1900번대가 한 방에 성공했다니. 자랑하려고, 자랑이라고 쓴 거네. 자랑하려고 썼네. 표 없는 사람들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도 정말 많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참나, 1900번대 좋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소천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티켓팅 성공자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내 손이 똥손이구나. 대부분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생각보다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조금 위로를 삼았다. 이 와중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임영웅 시청률 치트키, 미우새, 그리고 놀토까지 예능 접수에 나선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TVN 예능방송 프로그램 이야기가 이렇게 한 번 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드디어 17일 내일 방영되는 미우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뭐 신체 컴플렉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놀라운 토요일까지 출연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실상 출연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놀라운 토요일에 신동엽 씨, 박나래 씨, 뭐 문세윤 씨, 김동현 씨 등등 고정 출연자들과 게스트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고 임영웅이 이들과 과연 어떤 재미를 만들어낼지 주목이 된다. 특히 여기에는 샤이니의 키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임영웅님과 동갑인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최대의 관심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미우새 출연 이후에도 충분히 두 번째, 세 번째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열려있다. 절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임영웅님의 미우새 요 사진을 보면서 티켓팅에 실패해서 속상은 한데 그 와중에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기대 중이다. 영웅이가 본다는 귀여운 영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본인만큼 귀여운 걸까? 라면서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출연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임영웅님 살 빼고 나서 안 그래도 어려워 보이는 얼굴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천사님들도 티켓팅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요 사진 한 장 보시면서 잠깐 동안 임영웅님의 얼굴에 집중하시면 또 스트레스가 싹 풀려나가는구나 요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한소희의 조인성까지 대세들을 노리고 있는 황당 열애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조인성 씨 역시 난데없는 가짜 결혼설로 곤혹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최근 열애설이 하나 터졌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탑스타들을 노리고 가짜 뉴스들, 가짜 루머들 끊임없이 지금 생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유튜브 내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SNS 상에서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가짜 소식들이 탑스타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이 가짜 뉴스들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신 상태죠.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참 든든하기도 하지만 슈퍼스타의 삶이 눈부시고 빛나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이들에게 느껴지는 이 압박감과 부담감은요, 일반인들의 마음으로는 절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스타로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 평시하며 적극 응원을 해야 하지 않나. 스노 씨도 유튜브를 하는 한 최대한 임영웅님의 소식을 제가 뭐 어떤 컨텐츠를 다루더라도 끝까지 끌고 나가볼 생각인데요. 우리 소천사님들도 그때까지 꼭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사도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방송 수익 2.5배, 월 10억,
억소리 나는 스타들의 유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성시경 씨도 함께 거론이 됐어요. 쭉 보니까 많은 가수들, 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한다. 여기 보니까 임영님과 인연이 있는 성시경 씨도 이 맛집, 그리고 먹방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죠. 뭐 특히나 최소 100만 회 이상씩 조회수가 뻥뻥 터지면서 사실 유튜브는 꾸준히 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 정말 방송에서 얻는 수익의 몇 배를 기록할 정도의 성과를 얻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 정정보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프리안닥터에서 잘못 오보로 낸 10억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유튜브 수익 당연히 대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수익이 한 달에 꼬박꼬박 10억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세요. 임영웅이 한 달 평균 4개의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 한 개당 2억 5천만 원의 가치가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영상 한 개에 어떻게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임영웅님 같은 스타가 아니라 누가 해도 그 정도의 조회수는 사실상 어렵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예인 김나영 씨가 6월부터 11월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이 1억이 안 됐습니다. 이게 평균이라고 보여져요. 임영웅님의 유튜브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충분히 벌겠지만 10억 원은 너무 뻥튀기가 되어 있다. 임영웅님의 주업은 유튜버가 아니라 콘서트이고 앨범이다. 가수다. 무대로서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다. 전 이게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에 임영웅님이 함께 보이십니까? 여기 서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 보이세요? 풋살장에서 정말 열심히 축구 훈련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거 무슨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쭉 넘겨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카메라조차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축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딱 이 풋살 인원답게 한 10명에서 11명 정도가 함께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막 공도 잡고 훈련도 함께 하는. 근데 이 장단지, 종아리 근육 보이십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요번에 미우새에 등장해서 신체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임영웅님 하체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임영웅님 하체는 공인된 하체입니다. 축구 선수도 했었죠. 그 이후로 축구 선수만큼 축구도 오래 했죠. 그리고 태권도 선수도 했었죠. 하체는 제가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다른 데도 흠잡을 게 없지만 하체도 어마무시하다. 자, 좀 더 넘겨보면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다 같이 닭가슴살 먹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아예 숙소를 잡아가지고 함께 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 운영자인 말년 호빈용님이 이제 함께 인원들과 헬스장을 가요. 근데 이 헬스장에서 보이십니까? 남의 다리 잡고 서 있는 사람, 이게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었다. 여기 보니까는 함께 이제 풋살하는 멤버들과 다 같이 운동하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참 특이한 건 이 말년 호빈요님이 찍은 영상에는 함께 이렇게 합숙 훈련하는 지인분들의 얼굴이 다 나왔는데 임영웅님이 예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때는 이분들이 얼굴 등장하기를 굉장히 꺼렸단 말이에요. 임영웅님이 왜 도망가냐, 왜 얼굴 가리냐 막 이랬었는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마음이 100% 아니 200%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수백만 명이잖아요. 거기에 한번 올렸다면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까지 나와버리니 여기에 이제 온 국민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볼까라는 불안함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얼굴 공개를 최대한 이분들이 꺼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여기에 함께 등장을 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다. 쭉 넘겨보면 임영웅님이 함께하는 이 화기애애한 숙소의 분위기가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 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컴백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개인 트레이너, 필라테스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인을 소개하면서 임영웅님이 이제 어차피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 다이어트도 하는 김에 그러면 몇 명 더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합숙 훈련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였고 이때가 한 5일차 합숙 훈련에 들어간 지 한 5일차 정도 됐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백 때문에 합숙하고 이제 몸 관리도 하는데 이러한 말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혹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몸 관리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막 건강해지니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네,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이 지인들을 모아서 훈련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복귀를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저희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다. 여기는 우리 축구 크리에이터 빵준이라고 한다. 임영웅님의 지인답게 건행으로 바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세 사람이 앉아서 이제 촬영을 하죠. 그러면서 이 리턴즈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게 좀 사실 다칠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시원하게 이야기도 한다. 그런데 호빙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영웅님 보고 너는 지금 축구 선수야. 스케줄 하는 게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 일반인 난 처음 봤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임영웅님이 누구와 축구를 하면서 실력을 견줘봤습니까? 바로 월클 손흥민 선수와도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임영웅님입니다. 그러니 이거 일반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임영웅님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축구 또 외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뭐 내가 축구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좀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축구만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뭐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는 거다. 뭐 내가 그렇게까지 축구에 미쳐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맨날 내가 축구만 하고 사는 줄 아실 수도 있어. 이렇게 굉장히 느물느물 재미있게 농담을 합니다. 호빙여우님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 남자답고 참 그렇다. 임영웅님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때 시축 행사 때 나왔던 이 호빙여우님 임영웅님이 막 함께 인터뷰도 응해줬는데 호빙여우님이 그래요. 그때 저 보시고 쟤 누군데? 막 이랬을 거다. 그래서 말년 호빙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옆에 있는 빵준이라고 자신의 절친을 또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축구 활동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적당하게 축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쏟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임영웅님이 인사를 해요. 콘서트가 곧 다가오죠. 그러면서 잊지 않고 호비녀와 빵준이 라면서 이렇게 주변 친구들까지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카메라에 대고 건행 인사하는 모습까지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숨김없는 절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돈적인 관계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임영웅님이 사적으로 친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이 지인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렇게 컨텐츠 촬영까지 마치게 됐는데 글쎄요 이 컨텐츠 촬영 말년 호빙요님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뭔가 느낌이 좀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조만간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왠지 이 말년 호빙요님과 함께 했었던 이 컨텐츠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특히나 이 호빙요님과 준영님과 함께 아마 임영웅님이 앞으로 축구 컨텐츠를 좀 본격화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이 축구에 진심이기도 하고 축구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심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녁 시간에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최근 뭐 유튜브라던가 예능방송 촬영을 끝내고 이제 일요일날 미우새 등장은 하지만 그 시간까지 영웅시대분들 티켓팅에 실패했고 오늘 막 370만 트래픽을 기록했다. 그러면 370만 명 중에서 한 360만 명은 티켓을 못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클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각에 갑작스럽게 이런 영상을 공개했던 게 아닐까. 제가 이미 예전에 이 호빈형님의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것 같다. 뭔가 다른 유튜버들과 많은 협업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시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팬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